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완전히 예상 밖의 뉴스가 나왔는데요. 테슬라가 우버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택시나 배달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심장부, 바로 초대형 화물 트럭의 시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는 로봇 택시, AI, 로봇, 그리고 우주 정도에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 처음으로 사람이 아닌 짐을 움직이는 세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트럭 한두 대를 파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물류 시스템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첫 파트너가 우버라는 사실을 이제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짧은 테슬라 관련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 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그록 AI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추가된다라는 루머가 도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캐릭터의 이름은 문이었는데요. 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였는데 테슬라 직원이 올린 글에서 시작되었고 한동안 꽤 진짜인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일축했고, 일론 머스크는 빠르게 루머를 정리하면서 그록은 기존처럼 실용적인 형태로만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고요. 나중에라도 테슬라에 이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들어오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다른 화제된 뉴스는 교황청이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비판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교황 레오 14세는 지난 5월 취임 이후 처음 가진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대기업의 CEO들의 보수가 일반 노동자들과의 격차를 지나치게 벌려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특히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초의 1조 달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그게 과연 인간의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냐며 반문했고요. 하지만 여기엔 좀 오해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재산 대부분은 현금이 아니라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지분 가치에 묶여 있는 상황이고, 이 보상 패키지도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시가총액이 8.5조 달러에 도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보상입니다. 즉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크게 성장시켜야만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번 논란은 어쩌면 언론 보도만 보고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다시 바로잡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다른 뉴스는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고마워할 거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서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는 많은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사상 최대 규모로 테슬라 주식 10억 달러어치를 직접 매수한 직후라서 이게 주식 매수의 신호였던 것은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직접 해명을 했고요. 그 글은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 X와 관련이 있었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마다 대문자로 시작되는 것을 보고 이 드론의 이름이 힌트가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그 추측이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자, 그가 말하고 있는 나중에 고마워할 것이다라는 이 단어가 정확히 스페이스X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 스페이스X의 깜짝 공개를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은 중국 쪽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테슬라의 주간 차량 등록 대수가 3분기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총 15,350대가 보험 등록이 되었고, 이 전주 대비 7.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역시 주인공은 모델 Y였고, 이 모델 Y가 9,460대, 새로 나온 6인승 롱휠 베이스 모델 Y L이 1,030대가 팔렸고, 모델 3는 4,860대가 등록됐습니다. 자, 모델 Y L은 지난주보다 소폭 늘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 본격적인 판매는 아마 4분기부터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참고로 테슬라는 8월 한 달 동안 중국에서 57,152대를 판매했는데 전년 동월보다 9.9% 줄은 상황이지만 전월 대비로는 무려 40.7%가 급증했습니다. 자, 올해 누계로는 작년보다 아직 7% 정도 낮은 상황이고, 지금 회복세라면 연말쯤 됐을 때 작년의 실적을 따라잡을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럽 쪽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기가베를린이 올해 남은 기간 이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공장장인 안드리에리가 독일의 DPA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판매량이 매우 좋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의 생산 계획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고, 이 기가베를린은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와 중동까지 현재 차량을 수출하고 있는 거점입니다. 자, 올해 3월 50만 번째 모델 Y, 불과 3주 전엔 10만 번째 신형 모델 Y를 완성하기도 했는데,
이 독일의 내수 판매는 올해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노르웨이 등 북유럽 시장에서 8월 판매량이 전년 대비 39%나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TLE는 30개 이상의 시장에 차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이 보인다고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제 분위기를 유럽까지 끌어올린 테슬라가 과연 우버와 손잡고 세미트럭의 시장을 어떻게 흔들게 될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우버라고 하면 아직도 택시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버는 미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트럭 운송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버 플라이트라는 사업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카카오 택시 트럭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전역에 있는 수십만 명의 트럭 운전사들이 우버 앱을 통해 화물 운송권을 실시간으로 배차받고 이 코카콜라와 월마트 같은 대기업들이 그 시스템으로 화물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자, 지금 이 우버 플라이트가 전기 트럭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테슬라와 손을 잡고 이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우버는 하필 테슬라를 선택했을지가 궁금한데 여기엔 운송업계에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전기 트럭이 디젤보다 연료비도 싸고 이 정비비도 적게 들고 있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전기 트럭의 초기 구매가가 너무 비싸고 이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는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트럭 운전사들이 수억 원짜리 트럭을 자기 돈으로 사고 또 운송권도 스스로 찾아야만 했으며 연료비와 정비비, 경로의 계획까지 이 모든 것을 운전자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 우버가 만든 게 Dedicated EV Fleet Accelerator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트럭을 사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건 우버가 책임진다라는 것이고 이 테슬라 세미트럭을 운전사가 사게 되면 우버가 전속 화물 계약을 수년간 보장해주고 또 구매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도 해주며 우버의 거대한 네트워크가 운행 스케줄 역시 자동으로 채워준다고 합니다. 운전사는 테슬라 팀과 직접 만나서 자신들의 경로와 주행거리, 적재 중량의 데이터를 넣고 총 소유 비용인 TCO의 시뮬레이션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중요한 건 우버를 통해서 트럭을 빌려 타는 것이 아니라 이 트럭은 본인 소유로 구매하지만 수익과 물량을 우버가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자, 이전에는 전기 트럭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전기 트럭을 사자마자 돈을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 계획은 이미 실전에서 성공을 입증한 구조인데요. 우버는 지난 2개월간 일부 운전자들과 함께 테슬라 세미트럭을 시범 운영했다고 하고 그 결과 12,377마일을 주행했으며 394시간을 운행했고 참여한 운전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전기 트럭을 처음 써봤을 때 유지비 절감 효과가 바로 체감됐다고 하고 이 우버가 물량을 또 보장해주니 장기 투자를 결심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테슬라의 세미트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경제성을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디젤 트럭은 1갤런에 6에서 8마일 정도를 가고 유가는 현재 $4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이 전기 트럭은 디젤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훨씬 더 낮은 에너지 비용을 낼 수 있고 이 정비비는 최대 40%까지 낮으며 ICCT 맥킨지의 분석에 따르면 5년에서 7년 정도 보유를 하게 된다면 이 디젤보다 낮은 총 소유 비용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는 이 절감 효과를 운전사가 몇 년 동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첫날부터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로 바꿔준다는 말이고 이 전기 트럭의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충전 인프라 부족도 우버에서는 테슬라가 구축 중인 세미 전용 메가차저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충전소 위치에 맞춘 전용 경로를 설계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운전사는 정말 충전소 걱정도 없이 우버가 정해준 경로와 물량만 수행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기 트럭을 사기만 하면 바로 운행을 할 수 있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글로벌 클래스 A 트럭 시장은 연간 300만 대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디젤 트럭입니다. 자, 만약 테슬라가 여기서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승용차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 세미트럭에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버라는 플랫폼이 판매 촉진까지 맡아주게 된다면 이 세미트럭의 높은 판매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금 승객과 화물 두 시장을 동시에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버와의 이번 동맹은 그 서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는 로보택시와 FSD를 통해서 승객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또 우버와는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세미트럭의 본격적인 가동도 시작합니다. 정말 로보택시가 가능해진다면 이 세미트럭이 스스로 움직이는 날도 머지않아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초기에는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세미트럭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이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성공하게 된다면 세미트럭에서도 이런 로보택시를 활용한 이 화물의 운송을 기대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은 우버와 테슬라의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